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두 당을 저울질하는 한국의 주류 세력이 있습니다. 이틀의 시간 동안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뚜렷하게 투쟁 방법을 찾지 못한 미래통합당의 답답함이 보입니다. 최근 들어 사회 분위기는 정부 여당의 긍정적이지 않은 일들이 제법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기사는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 과거 정부 같은 경우 없는 일도 상상력을 동원해 칭찬을 받았고 욕을 먹을 일도 안보를 내세워 합리화시키고 최순실이 사다 준 다양한 옷으로 하는 외교라며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기사는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국 언론과 그동안 주류였던 세력이 현 정권과 공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주류였던 민주진보 세력이 주류로 부상하고 정치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지니게 되었는데 기존의 주류 사회가 이를 대하는 데 있어 문제는 이 민주진보 세력 기반이 기존의 주류 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근본에서 출발합니다. 검찰이나 경찰, 법원과 같은 공기관은 물론 대기업 집단, 사회 전반의 주류층과 공생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근본에서부터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권과 기존 주류 세력 모두 헤쳐나가기 힘든 서로의 장벽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본은 주장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전문성이나 관심도와 관계없이 물음으로써 나는 너를 이렇게 대접한다. 이렇게 주류의 공생은 시작하고 유지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주류 간 공생, 밀월은 자신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공생의 정점에 선 통치권자의 목적을 쫓아 모든 사안에 대한 결말을 이념으로 종결하는 아주 완벽히 그릇된 관행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승전, 이념 문제 이런 틀을 공생의 기본으로 삼았고 주류사회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는데 아주 유용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본이든 아니든 14년을 제외하고는 해방 후 그래야만 대한민국에서 주류가 될 수 있고 각 분야에서 지름길과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주류가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희석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일반 국민의식이 급격히 변하면서부터입니다. 보통 국가가 부유해지고 개개인 형편이 나아지면 정치에서 멀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일반화된 모습입니다만 한국인은 정반대의 길을 찾았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 주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국민이 그것을 보면서 주류에 대한 비판의식이 싹튼 것입니다. 이명박이 한미 FTA를 협상하면서 미국인들도 먹지 않고 버리거나 사료로 사용하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를 대통령이 나서서 수입하겠다고 설치면서 설치류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중학생 몇 명이 시작한 집회는 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 당시 DNA를 소환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메르스 때를 겪으며 국민이 버려진다는 느낌, 정부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대부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 누구를 지지했든 정권이 하려는 일에 반대하거나 부담을 주면 실제 이념과 관계없이 빨갱이로 매도된다는 것도 사드 설치 때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종북 빨갱이 기준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 정권의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정책에 비판적이면 종북 빨갱이로 심지어 간첩으로도 불리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짓눌렸던 종북 빨갱이라는 낙인, 그 공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면서 비로소 사라졌습니다. 주류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과 무력감을 국민이 떨쳐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서 종복을 뽑아 월급 주고 일 시키는 위치가 국민임을 확연히 자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존 주류사회에서 민주진보정권과 미래통합당 보수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는데, 현 정권하에 모든 일을 대통령 책임으로 물거나 연관을 지으려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이지만, 보수 정권 시절엔 사안에 관련된 인사로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 4년 동안 거의 모든 일에서 대통령의 답변과 사과와 해명과 해결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뒤늦은 국회 개원연설에서 협치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이때의 사진을 만들어 보이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협치하라 했는데 왜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끼리 담임선생님 거론하며 야단치는 그런 모습을 잠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가 위에 열거한 여러 과정을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함께 겪은 일입니다. 자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앞과 광장에서 머리 깎고 가끔 단식하며 보낸 세월이 거의 다일 만큼 국회 기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은 반대, 시간 끌기, 책임지지 않는 카더라식의 발언, 국정과 전혀 무관한 사안으로 파행시키려 하는 20대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시작에서 말한 것처럼 미래통합당은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해서 이틀간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권은 완벽한 정권이 아닙니다.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계 모든 정권이 해당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런 차이가 이전 정권과의 차이로 보입니다. 우리는 조직사회나 가정에서 누가 실수를 하게 되면 들어보니 잘 하려다 그런 건데 인제 그만 혼내자, 반성도 하고 잘하겠다니 말이야. 너 앞으로 같은 실수하면 안 돼. 알았지? 이런 흔한 일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혼내는 처지, 때로는 혼나는 처지일 때가 있죠.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는 국민 시선이 대체로 그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게서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를 비판하고 나무라면 공권력을 동원해 윽박지르거나 협박하거나 조작을 통해 이상한 세력으로 만들지 않아 다치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도 건들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정신과 치료에 필요해 보이는 이들에게 배설물을 쏟아내게 하는 부작용도 보이긴 합니다. 주류가 되어가는 민주진보 정권 토양이 어쩌면 영원히 비주류인 일반 국민이라는 것을 아직은 문재인 정권이 잊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177석이 반대될 수 있다는 것을 지속해서 국민은 자각시켜줄 필요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런저런 이유로 요즘 유행어로 백라이트당으로 이미지가 굳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손실입니다. 역사 왜곡을 통한 한민족을 질적으로 저하하고 일본이 미개한 한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대단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고 만들어진 뉴라이트를 품에서 놓지 못하는 것도 대한민국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긴 세월 국민 간, 지역 간, 민족 간의 고륙상쟁을 벌이게 한 조작과 강요로 만들어낸 이념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대한민국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무분별한 감싸기는 한민족의 의기와 정체성을 흔드는 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왜 이런 모습을 지향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국방을 반대하고 전작권 반환을 반대하고 국군 자체 역량 강화를 반대하고
오로지 미국과 일본의 국가안보를 의지하는 것이 안보라는 생각을 왜 버리지 못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족을 중시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개념인데 말을 하려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 비상식적인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한민족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근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른다는 정강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저는 매우 환영합니다. 국민과 민족 분열을 일으키는 이념정책,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외세 숭상정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만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177석은 주권과 자주국방, 민족 화해를 위해 국민이 내어준 의석입니다. 이 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